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를 자주 안 하죠. 항상 조심스럽죠, 뭐. 저는 나름대로 재판에 대한 재판의 방청, 길을 올린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있을 때도 많죠. 그러나 항상 말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저의 실수도 나올 수도 있을 테고. 제가 최근에 이제 당에도 들어가 봤고 그랬는데 당원증을 만들고 있잖아요. 당원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당원증을 만들자, 뭐 소속감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당에서 아마 일일이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화를 또 스팸 전화도 많이 오고 하니까 안 받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전화를 받으셔서 뭐 주소 확인이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 전화번호는 이렇게 알림이 전화번호로 해서 여러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렇게 전화 받으시고, 그리고 아마 준비를 해서 6월 15일 정도 되면은 교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뭐 당에 오셔서 찾아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참았다가 7월 4일 날 전당대회 할 때 아마 지역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아마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시면 되고, 이게 또 이제 정작 만들기로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도 있어야 될 테고, 당원증도 만들어서 보내줘야 될 테고, 이런 것들이 다 비용들이라, 할 수 있는 대로 또 우리가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7월 4일 날 가능하면 많이 오시니까, 그때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중간에 당에 오시는 분들이나 또 모임이 있으시다면 단체로 받으셔서 거기서 또 나눠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당원증 발급하고 교부하는 거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에서도 우리가 낸 펀드, 비펀드 낸 거를 6월 4일부터 아마 돌려주는 걸로 돼 있으니까 이것을 그중에 일부를 특별 당비로 돌릴 수 있는지 아마 이렇게 문의나 확인하는 전화가 갈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좀 받으셔야 되는데, 전화번호는 지금 당에서 이렇게 공식으로 쓰고 있는 전화번호는 이런 전화번호들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집회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해오던 실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슈가 있는 대로 가서 열심히 소리 외치고 하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도 보니까 토요일날 집회 안 하는 것이 시간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일단은 시간도 좀 여유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시간이 많다고 느끼고, 실제로 시간도 많고, 뭐 집회 나갈 때는 저도 계속 뭐 피켓을 뭘로 만들까, 2주에는 뭘 할까 고민하는 시간도 많았었고, 또 뭐 그렇게 시간은 보내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걸 안 하니까 시간이 좀 남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또 뭐 해오신 분들은 열심히 나가서, 저는 뭐 이슈가 있는 데서 나가서 소리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항상 우리 공화당 또 당원들이 해왔던 것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똑같이 있으니까 똑같은 그런 뜻을 가진 분들이 나중에 우리 공화당으로 또 합쳐주는 거, 이런 거를 이런 마음을 변치 않고 가지고 계신다면은 또 나가서 우리 동지들이 우리가 싸워왔던 그런, 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공화당으로 정당으로 뭉쳐서 싸워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편한 상태로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전에는 서로가 생각들이 달라서 많이 소리 높이고 싸웠지만 또 뭐 같은 주제가 있을 때 나가서 얘기하다 보면 좀 편한 마음으로 같이 얘기할 수도 있을 테니까 얘기를 하시고 많은 동지들을, 또 미래의 동지들을 만드시도록 하시고,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혹시라도 또 마음이 옅어질까봐 이거를 걱정하는 거죠. 뭐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뭐 이번 기회에 나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 지금 당 이름으로 나가서 외치는 거는 뭐 서로가 뭐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걸 당 이름으로 나가서 하는 거는 저는 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다 2017년도부터 우리는 다 주장을 해왔던 거고, 그랬던 우리들을 무시하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번 싸워보라고 저는 뭐 그렇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공화당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는 건 저는 원치는 않아요. 그러나
뭐 개인적으로 동지들이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거는 뭐 저는 응원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나가시는 분들을 또 다른 분들이 그렇게 비난할 것도 없고 뭐 좋은 방향으로 바라보시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거기 나가서 찍으시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안 나가지만 관심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셨고 또 우리 공화당에 와서 열심히 찍으셨던 분들이 나가서 찍으시면 제가 또 그분들 유튜브를 보는 거니까 예,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 어디로 갔니 안 갔니 그렇게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도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우리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바랬다든가 우리가 욕심을 내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어 왔던 정의와 진실과 정의 이 한 가지만 보고 왔기 때문에 뭐 같이 했던 분들이 어디 나가서 뭐 우리 당 이름으로 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비난한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하지도 않고 저는 뭐 그런 분들이 또 일부의 또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 해주는 것을 저는 도리어 고맙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러는데 많이 그런 것들이 뭐 SNS나 이렇게 문제를 삼고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정확한 판단을 가지시고 기준을 가지시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네. 뭐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옳고 그런데 내가 옳은 것이 그들한테 설득을 당해서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뭐 우리가 피해의식 속에서 있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서 우리가 처음에 집회에 나왔던 그 주장 또 우리가 3년 동안 쌓아왔던 거 또 앞으로 쌓아 나갈 거 이거 다 옳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만나서 우리가 도리어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분들을 모아서 같이 나간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공화당 이름으로 나가서 또 하기 힘든 분들이 있고 개인적으로 나가서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만날 수도 있으니까 저도 몇 분들하고 만나자고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 열성은 가지게 되지 않더라고요. 뭐 당장 제 눈앞에 있는 걸 하게 되고 그러지 우리 공화당이지 않는 분들의 모임에 나가서는 열심히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제가 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면서 시간이 되면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가서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비난할 필요도 없고 도리어 그런 분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뭐 나름대로 당원 동지님들은 우리들끼리 또 우리 당원들끼리 모이는 모임도 있고 이런 데도 열심히 나가시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나름대로 나가셔서 또 동지를 또 키우시고 또 서로 의견도 교환하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이럴 때에 열심히 나가서 뭐 답답한 거 푸시고 또 의견도 들어보시고 보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응원하도록 하세요. 네. 그리고 며칠 전에 아마 제가 사실은 뭐 카페나 사실은 그 카톡방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가요. 뭐 또 남들보다 뭐 쓸데없을지도 모르지만 또 글을 쓰다 보면 긴 글이 되고 또 긴 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쓰고 이러니까 카페를 뭐 우리 공화당에 카페를 들어가 보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뭐 많은 자료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들어가 보질 못하고 있다가 며칠 전에 카톡방에서 그 우리 공화당 자강 로드맵이라고 하는 거를 올려놓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쭉 봤더니 조금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 나름대로 메모를 해놓고 좀 이거를 보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제가 당에 들어가서 송영진 실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당에서 만든 게 아니고 아마 당원이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송영진 실장을 보면서
이거를 좀 다고쳤어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그 책임자들이 할 거라고 기다리지 말고 이게 어차피 당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기 대한 거를 자세히 이거를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이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소소하게 짜고 이걸 당에서 해야 될지 시도당에서 해야 될지 일반 당원들이 할지도 다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해서 올려라. 제가 이렇게 송영진 실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정, 세부 내용, 담당, 실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정은 제가 봤을 때 많이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이 유튜브 간담회예요. 친우리공화당 유튜브 간담회. 이거를 11월 1일로 올려놨는데 11월 달로 할 게 아니고 저로서는 뭐 당장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에서는 7월 4일 되면서 새로운 당의 구성이 될 때까지 있을 게 아니고 당에서 어차피 새로운 구성원이 생기든 안 생기든 당에서 해 나가야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해 놓으라는 거예요. 준비를 해 놓고 이게 할 수만 있다면 특히 유튜브에 대한 교육은 뭐 당장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놓으라고 송영진 실장한테 얘기를 했고, 근데 이거를 보시면서 제가 카페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며칠 날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톡방에 있는 거를 올려놨고 제가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놓겠어요. 그래서 동지님들도 이거를 보시고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소소하게 이렇게 해야 될 의견들을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면 아마 당에서 취합해서 큰 당에서 해야 될 거, 시도당에서 해야 될 거, 당원들 개개인이 할 거 이거를 해서 의무적으로 이거를 부과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한 일정을 또 계획을 짜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동지님들께서는 제가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를 보시고 의견을 좀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거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이 정도도 짜지를 못했는데 어느 분이 올려놓은 걸 보고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당원들이 느낀 거 필요하다고 한 거 이거를 좀 의견을 주시면 전체적인 크게 우리가 당원으로서 정당으로서 해 나가야 될 이 일들이 다 계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대로만 하면 우리가 정당인으로서 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충분히 많을 것 같고 제가 여기도 보면 1차 전국 순회 당원 교육이라고 했는데 어떤 교육인지 몰라요. 여기 대해서 제가 송 실장한테 교육에 대해서 소소하게 세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상 교육이 될지 정당 교육이 될지 어떤 교육이 될지 이게 모르는데 여기다 다 세우라고 그랬어요. SNS 교육이 될지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교육적인 프로그램들 세워야 돼요. 이게 6개월 단위로 할지 1년 단위로 할지 이런 것도 다 세워야 돼요. 이런 것을 당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임원진이 생길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다 해놓고 임원진이 왔을 때 이런 것을 가지고 담당을 누구한테 배치를 할 것이냐, 시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것이냐 이런 거를 사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도 지금 당에서 있는 분들이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새로운 임원진이 오면 그분들이 이거를 여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도장을 찍느냐, 여기 대한 것만 확인하시면 되지, 왜 그때까지, 왜 기다려야 돼요? 당장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어제 송영진 시장한테 부탁을 드렸었고, 동지님들께서도 이걸 보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느끼면서 당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 또 동지님들이 이걸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의견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뭐 당으로 직접 연락하실 수도 있고 제 커뮤니티에 이거를 로드맵을 우리 공화당 자강 로드맵을 제가 올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제가 취합을 해서 또 당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00억 정당을 제가 말씀을 2번 유튜브를 올리고 또 그동안 조용했죠. 조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중단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저도 이제 막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고민을 많이 하죠. 어떻게, 돈을 모으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고, 근데 아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하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또 당에 들어가서도 얘기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당에 들어가서 말씀드린 거는 제가 시간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 테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당장 그 빚펀드를 내주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당에서도 이거를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당에다 유예 기간을 주고 시간을 주고 이제 받는 거를 뭐 천천히 받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뭐 언제 받더라도 이거는 당비를 모아서 이 당원들한테 내줘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당에서 이제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뭐 순수하게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건 당원 당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또 당원들이 내는 당비를 배각 운동도 하고, 어떻게 또 당원들이 당비를 내는 것을 또 프로모션을 해서 또 자극을 당원들을 또 이 당비 내는 것을 또 격려를 해서 어떻게 많이 모아서 빨리 이 펀드 자금을 빚을 해결하느냐, 이거를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당원들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보면 당원들을 모으는 것도 해야 되고, 또 당원들이 내고 있는 당비도 전부 다 올려야 되고, 빨리 이 빚을 갚아야지만 우리가 더 큰 뭐 100억 정당에도 돈을 모으고, 또 큰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가,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한다든가, 이것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텐데, 당장 빚을 큰 이제 당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계산을 하면 이게 당장이라도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100만 원씩 10,000명만 하면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또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100만 원을 낼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또 예산처럼 10,000명이 또 되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뭐 집회도 열심히 나오시고 당에도 많이 이제 오시고 하시는 분들은 마음들이 아주 뭐 당장 될 것 같죠. 그런데 또 그게 또 그렇게 또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면서 평생에 40만 원을 못 쓰겠냐. 요번에 재난기금 나온 것 그거를 당겨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모을 수가 있어요. 단지 미루다가 또 생각하다가 많은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이걸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옆에서 또 격려를 해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재난기금 우리가 카드를 받았어요. 그런데 미리 당겨서 내라, 이거는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우리가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면 뭐 한 달 후에 뭐 며칠 후에 대금을 결제를 해야 돼요. 청구서가 나오고 은행에서 나갈 때 은행에 현금 있어야 나가는 거잖아요. 에? 모든 카드를 쓰면 결제일에 현금이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기금 받은 거는 내 계좌에서 현금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빠져나갈 생각하고 그 돈을 당겨서 내라 이거예요. 제 말씀은. 응? 우리가 이 계좌를 재난기금을 해서 써도 만일 썼다면 다른 신용카드 같으면 결제일에 빠져나가는데 안 빠져나가니까 그 돈을 빼서 현금을 당에다가 혼하라 이 말씀이에요. 다들 뭐 제가 몇 사람들하고 얘기해봤더니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공화당 아니신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한다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받은 재난기금은 결제일이 없어요. 8월 30일까지 쓰면 되는 거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질 않아요. 공돈이 생긴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걸 현금이 아니고 카드로 쓴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제일에 빠져나갈 그 현금분을 빼서 쓰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꽉 물고 하면 40년 살면서 40만 원 못 내냐? 그럼 1년에 10,000원이고 한 달이면 1,000원꼴인데 이걸 못 내냐? 이렇게 계산하시면 당장 40만 내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눠서 한 달에 1,000원꼴인데 이걸 못 내냐? 요즘엔 길거리에 뭐 500원짜리 떨어져서도 줍지도 않잖아요. 2번 주우면 1,000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걸 낼 수가 있어요. 한번 뭐 1년에 뭐 평생 한 40만 원 내고 정말 나라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거 40만 원 싼 거잖아요. 뭐 다른 유튜브들 보면 슈퍼챗이 뭐 50만 원씩 뭐 막 올라와요. 몇십만 원씩. 근데 우리가 슈퍼챗은 못 쓰더라도 평생 갈 당에 40만 원 내는 건데, 물론 뭐 있죠. 당비도 내고 특별 당비도 내고 하는 거 있어요. 저도 내요. 그런데 크게, 그러니까 통 크게 한번
40만 원 내는 걸 한번 못 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집회 나가고 또 사람 만나고 하다 보면 얻어먹는 차값도 있고 점심도 있어요. 제가 2018년도에 김동호 동지가 100억 모으기 하자. 그때 100만 원씩 10,000명 내면 100억 모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해서 캠페인이 시작됐는데 또 뭐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100만 원 못 낸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에서도 100만 원 낸 분들 영수증 받아갖고 송금 영수증 받아갖고 방송을 하고 이러니까 계속 그렇게 딴지 걷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100억을 꼭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100만 원씩 내는 분이 10,000명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꼭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씩 10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5만 원씩 20번 내면 1년 반이에요. 그게 2018년도였어요. 5만 원씩. 그게 안 되면 10,000원씩 해갖고 20개월 내면 20만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20만 원씩 내서 5년에 걸쳐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낼 수 있는 거지 100만 원을 못 낸다? 이거는 아니에요. 낼 수가 있고 제가 그때도 계산하면서 이런 계산도 했어요. 요번에 이제 저도 물론 커피 안 마셔요. 저는 커피 마시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몸에 뭐 이상 오기 때문에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냄새가 좋아서 가끔 마셔요. 마시는데도 저는 뭐 술 마시는 것처럼 그런 반응들이 오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개인 경우에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죠. 술도 안 마시니까 술 마시는 셈 치고 아끼자. 커피 안 좋아하니까 마시는 셈 치고 아끼자. 그러면 저는 뭐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아끼는 것은 뭐 이렇게 커피 안 마셔도 저는 그만큼 마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도 안 마시는 건 안 마시는 거고 돈을 또 내려고 하면은 저도 힘들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 달에 커피 한 잔 줄이면 또 식사 한 번을 강제로 굶는다 생각하면 굶고 5,000원 아낀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달에 5,000원 아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이면 5,000원이고 20개월이면 이렇게 하면은 10만 원이에요. 20개월은 10만 원이야. 그러면 우리가 5년 낸다. 한 달에 10만 낸다고 한들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고맙다고 그러죠? 그래서 당장 100만 원을 못 낸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게 아니고 10만 원밖에 못 내지만 다른 분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만큼을 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고마워하죠. 자꾸 이렇게 딴지를 걸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내시는 분들 격려하고 스스로도 격려하고 내가 어려운 관데서 내가 오늘 식사 한 끼 굶는 셈 치고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한 달에 냈다. 그거 자랑스러운 일이죠. 왜? 딴 데서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정당으로서 국회 들어가서 외쳐야 되겠다 해서 정당을 만든 거니까 딴 데서 딴 사람들은 생각 없이 뭐 하루에 아무 생각 없이 몇만 원도 쓰지만 우리는 아껴 써서 5,000원을 10,000원을 아껴서 정당에 후원하면서 우리가 정당을 키우는 거예요. 좌파들 보세요. 30년을 그렇게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고영태가 들어갔던 사무실에 그 관리인이 아버지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김대중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30년을 10,000원씩 10군데나 후원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월급을 받으면. 저도 그 얘기 듣고 엄청 많이 반성을 했어요. 뭐 우리가 정치에 관심 없었다 이런 말만 해왔지 후원 이런 생각은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광주 사람, 전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5,000원, 10,000원만 아껴도 물론 이건 당비 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조금 더 아끼면 또 친구들하고 만나면 우리가 또 외식할까 한번 아낀다 생각하면 조금 더 희생을 하시면 당에다 특별 후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또 생각을 해봤죠. 저는 또 뭐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냈어요. 그래서 저만 내는 게 아니고 제가 당 가입시킨 동지들한테 연락을 해서 독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 당에 대한 동지들뿐만 아니고 제가 또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그분들한테도 우리 당이 아니래도 이제는 막 졸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졸려고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알아볼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또 좀 조용히 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마 일본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돈을 보내겠다는 친구가 한 명이 있어서
제가 또 이제 그걸 어떻게 봤나 이런 고민도 좀 해본 면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제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다. 만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졸라야죠. 지금 뭐 미통당이 저러고 있으니까 이제 우파 정당이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정말 제대로 하면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흐지부지 할 거냐, 싸우고만 있을 거냐, 응? 그런데 우리는 은인자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당원들을 독려를 하고 당비를 모으고 하면 저는 분명히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막상 요즘에 이제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대통령이 나오시면 우리가 힘이 돼드려야 될 텐데 우리가 대통령한테 부담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리멸렬해갖고 정말 우리가 좌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우파 정당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를 발을 세우고 이 나라 자존심, 자긍심 발을 세우는데 우리 공화당이 중심에 서서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당비 모아야 돼요. 100억 정당 만들어야 돼요. 한 번 그거로 끝날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당에 부탁한 게 있으니까 이거를 또 이런 게 뭐 당에서 또 어려운 점을 생각하시면서 이게 뭐 어떻게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거 한 번에 구호로 끝날 게 아니고 우리는 해야 돼요. 박 대통령이 나오시면 진짜 그때야말로 우리가 이 진실을 파헤치는데 우리가 멈출 수가 없어요. 정말 본격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때에 박 대통령께 힘이 돼드릴 거는 돈이에요. 돈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해야 되고 사람 모아야 되고 이런 거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동지님들은 하시도 멈추지 마시고 돈을 어떻게 벌까, 어떻게 일을 찾지라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공화당 아닌 분들 만나실 때 그분들이 술을 샀다 그러면 그날 술값 아끼신 거니까 그 돈 아끼셨다 생각하시고 특별 당비 내시는 걸로 해서 좀 당을 좀 키우자고요. 오늘 아침에 또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인데 당원은 아니세요. 그런데 당원보다 더 절절한 마음을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얘기를 오래 같이 이제, 나눴지만 그분도 똑같이 당에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젊은 당원들을 좀 키워야 된다. 아주 막 절절한 마음으로 하셨어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분께 빨리 당원 가입을 하시라. 하신 다음에 돈을 내고 싶어도 또 걱정들 하시니까 당원 가입하셔갖고 마음껏 후원을 하시라. 당비도 내시고 또 특별 당비도 내시고 하시면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거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의외로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공화당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동지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 나라는 우리 공화당이 지킨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용기 가지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을 정말 멋진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 돈을 내는데 우리가 탕기국 때 후원한 거 가지고 계좌 추적을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 계좌 추적을 했다고 해서 거래은행에서 왔을 때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제가 이제 해외 업체랑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본사에서 내 계좌를 추적을 했나, 내 신용 조사를 했나 엄청 걱정을 했죠. 뭐 통장에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뭐 창피하기도 하고 하여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누가 도대체 내 계좌를 뒤졌다는 건가. 그렇게 해서 은행에 전화를 해봤더니 뭐라고 하는데 잘 이해는 못했었고 뭐 그 당시에는 참 은행에서 쓸데없는 짓을 한다. 뭐 경찰에서 그 계좌 신원을 파악했다고 해서 저에 대한 정보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별로 싸울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는데 또 한 거의 1년이 지난 후에 그 전화가 그 우편물이 또 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외국에 있을 때 했는데
이태리에 출장 가 있을 텐데 그 우체부가 전화를 했어요. 어?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맡겨놓으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출장을 갔다 와서 우편물을 열었더니 그 계좌 추적했다는 그 저에 대한 신상을 알려줬다는 이런 우편물이었었어요. 그러니 제가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해외에서 전화를 받는 것도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우체부가 이렇게 전화를 하면 로밍 돼 있다고 메시지가 나올 텐데 그러면도 제가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그 경찰한테 전화해갖고 한바탕 난리를 폈어요. 그래서 아마 경찰관하고 통화한 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그때 제가 전화를 하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런데 저는 그때 막 경찰한테 일부러 제가 화를 막 냈었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계좌 추적을 해서 집회 나온 사람들이 겁을 내고 있다. 벌벌 떤다. 그래서 집회도 안 나오려고 한다. 제가 막 일부러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제 그 유튜브를 들어보신 분들도 아실 테지만, 계좌 추적한 거는, 그 경찰이 이 사람에 대한 신원을 확인한 것 뿐이에요. 정말 이 계좌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걸 확인한 것 뿐이지, 이 사람이 뭐 돈을 내 통장을 다 까보고, 이 통장에서 얼마가 나가고 어디를 돈을 어디로 썼나 이런 건 하는 거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탕기국 때 보면 이 법적으로 1,000만 원 이상 후원을 받았을 경우는 이거를 그 후원회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물론 뭐 일부러 악의적 면이 있었죠. 우파 단체들이 낸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확인이 들어왔으니까 그런 건 있는데, 탕기국에서 후원회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아마 우리들한테 대해서 그런 신원 확인이 안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0만이 무죄석방, 그것도 회원을 해서 거기다 후원을 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3년이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돈을 낸 것에 대해서 추적받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당인으로서 당에다 후원한 것, 정당비를 냈다든가 이런 거는 확인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비당원으로서 이제 후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그것도 나는 영수증 받기 싫다. 거기서 확인 안 해준다 하시면 거기서 당에서 보고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러면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옛날에 탕기국 생각하고 이게 문제가 된다, 추적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나 정당이 내는 거는 추적이 들어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뭐 후원하시는 분들이나 동지님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집회 갔을 때 한번 어떤 사업하시는 동지님께서 걱정을 하셨어요. 네, 뭐 세무조사 들어온다 뭐 이렇게는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언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당으로서 그 들어가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들 돈 내는 우리들의 신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조사 들어올 일은 없고, 또 비정당인으로서 후원을 하는 게 한도가 정해진 이유는 우리가 정말 능력 되는 사람은 몇 천만 원 또 몇 억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돈을 낸 것은 아무래도 조금 서로가 신경 쓰이는 거잖아요. 마음이 간다든가. 그래서 이런 거는 뇌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치 후원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비당원으로서 정치 후원은 1년에 500만 원으로 정해져 놓은 거예요. 예. 뭐 모르겠어요. 언제 또 이게 법이 바뀌면 더 많은 금액으로 할 수 있을 테고, 또 아니면 적게도 할 수 있을 텐데, 더 지금 현재로서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500만 원 이상을 되면 뭐 그 뇌물로 본다 이런 게 있었나 보죠. 그래서 1년에 500만 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후원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더 내고 싶으신 분들은 당원으로 가입하시고 당비를 내시면 되는 거죠. 일반 개인으로서 내는 거야. 뭐 물론 뭐 정당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정해놓은 것들이 있죠. 하여튼 옆에서 나라 걱정을 하신다고 많이 걱정들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을 설득을 하셔서 당원으로 가입하시든가, 아니면 비당원으로서 비당원으로서 후원을, 우리 공화당에 후원을 해주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것처럼 문재인에 대항해서 이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막도록 할 수 있을 테니까,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하여튼
우리 공화당을 키울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달라고 좀 해주세요. 예. 하여튼 뭐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은인 자중하는 가운데서 힘을 모아야 될 때고 언젠가 우리가 큰 당으로 클 날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때에는 우리가 정당을 키워야 되는 사명감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예. 다행스럽게 많이 은퇴하신 분들이 계셔서 또 시간이 뭐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보다 시간이 많아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서 우리가 정당을 우리가 정말 어렵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든 이 정당을 키우기가 이 정당을 키운다는 것이 정말 우리한테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멋진 대통령을 가졌고 또 우리하고 같이 싸웠던 조은진 대표님이 계세요. 우리가 이 상태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힘내시고 박 대통령 곧 나오시면 우리가 같이 정말 할 수 있는 유일한 제대로 된 정당으로서 박 대통령께 큰 소리 칠 수 있는 힘이 돼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자고요. 그래서 하여튼 동지님들은 뭐 낙담하지 마시고 열심히 그룹도 만드시고 모임도 만드시고 나가시고 또 만나시고 그렇게 또 서로 격려하시고 제발 좀 좋은 말씀만 하세요. 좋은 말도 많잖아요. 좀 이해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멋진 정당 또 멋진 정당인 멋진 사람으로 한번 거듭나 보자고요. 가능하면 좀 좋은 점 찾아서 칭찬하는 문화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다들 가슴 아픈 분들이잖아요. 서로가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은 좀 하지 마시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정당 또 정당인이 되어 가보도록 하십시다. 네, 저한테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전화해 주신 동지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아주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 또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